안녕하세요. 김우탕 노무사입니다. 이번에는요, 그 사회보험법, 가대보험법 관련돼서 그 2018년도 문제를 가지고요, 특이하게 이제 그 일석이조로 그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게 그 일주일에 지금 한 두 강 정도를 제가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요, 그 순차적으로 현재 올리고 있고요. 이제 한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게 이제 10강인데요. 그 10강 정도 오니까 그래도 조금 이제 적응이 저도 좀 되는 느낌이에요. 그 제가 이제 실무 강의로 사회보험이나 일반 노동법 강의는 많이 해 봤는데 이렇게 이제 수험 문제를 가지고요. 수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좀 앉아 가지고 그 강의 촬영하니까 그래도 조금 적응의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그 요거 보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제가 나타나서 하겠지만요. 그 여기 이제 스튜디오 와서 제가 다른 것들도 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미 한 2 시간 반 정도를 다른 거를 열심히 달리고 지금 요 유튜브 강의를 찍는 거예요. 물론 그 회차마다 유튜브를 먼저 찍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여기 남은 시간이 이제 딱 요거 지금 찍으면은 요거하고 이제 다음 강의 찍으면요. 얼추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기출문제 보시면서 다시 한번 화면 제목 볼게요. 그 실업급여에 있어서 재취업 활동의 인정 기준인데 요것도 이제 성의 있게 좀 준비해 왔으니까 편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보시면은 그 출제 연도는 2018년 27회 시험이었고요. 그리고 그 출제 조문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87조에서 이제 특이하게 규칙까지 내려갔고요. 이 토탈 문제다 보니까 그 법에 있는 40조 구직급여 수급 요건도 돼 있어서 구직급여 전반에 대해서 그냥 그 규칙까지 다 내려간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은 문제지만요. 그 뒤에 보실 11강도 같은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 여기서 이제 저희가 주목할 거는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과 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빨간색으로 체크한 이유는 지금 현재 이 10강에서는 요거를 먼저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문제는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시작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그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자, 1번에 자,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자가 실업 판단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반드시 고용센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실업자예요라고 얘기하고 고용보험에서 다 지원을 받으면 그 상당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바로 그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신고를 해 주셔야 돼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신고를 했고 저 실업입니다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이른바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구직 활동은 이제 구인의 응모를 하는 걸 구직 활동이라고 하죠. 근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어가요. 그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해서 이제 인터넷상에서 그 입사 지원서 내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좀 말이 안 되죠. 지금이 그 어떤 세상인데요. 다 종이로 할까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그 시행규칙 87조에 나와 있어요. 조금 이따 보시기로 하고. 그리고 자영업자가 아닌 피보험자, 일반 근로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가 이전 별도 강의에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쪽에서 자영업자한테 그 피보험 단위 기간은요. 그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그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 그 다음 11강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 최종 이직 당시 자, 일용 근로자였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때는요. 그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이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이건 맞는 지문이고요. 그 참고로 건설 일용직 같은 경우는 14일 연속으로 그 근로 내용 확인 신고가 없어야 돼요. 그건 다음 그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에 강의를 좀 막 이렇게 떠들었더니요. 약간 목이 칼칼해서
그 중간에 물을 먹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이 강의를 이제 주기적으로 들으시면 그 하다가 제가 그물 먹는 걸 좀 보시게 될 거예요. 그 물을 먹지 않으면요 중간에 이제 기침을 하게 되면 이게 녹화 강의다 보니까 그 뭐 그냥 넘어가도 되죠. 뭐 되긴 되는데 그걸 너무 심하게 한다 그러면은 이거 앞으로 다 찍어서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번 이제 이 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 이렇게 해봤는데요. 그 했던 거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되게 좀 많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먹는 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설 보시면은 자 지문 1번과 5번은 국가 재원으로 지급되는 이전 지출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지체 없이 실업을 신고해야 돼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이라고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피보험 단위 기간은 지금 재직기간의 합인 피보험 기간과 다르다라고 일정 강의에서 말씀드렸고 이건 정의 자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지금 10강의 주제인 그 구직 활동 있죠? 구직 활동을 이제 보통 재취업 활동이라고 하는데 그 시행규칙 87조에서 굉장히 많은 걸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인터넷 등 당연히 포함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이었고요. 그러면 시행규칙 87조에 있는 내용을 다 보겠습니다. 자, 10가지가 있거든요. 10가지. 자, 나머지들은 쭉 보시면 아실 텐데요. 일단 하나하나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그 구인 업체를 방문하거나 여기 있죠. 우편 인터넷 등도 해당이 되니까 정답은 2번이었고요. 그다음에 채용 박람회 같은 행사 참여도 인정되고요. 요거 죄송합니다. 오타로 빠졌습니다.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서 직업 학교 다니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취업 성공 패키지와 같은 직업 주도 프로그램 가능하고요. 요거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그리고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학원 나오죠. 해서 재취업을 위해서 수강 중인데 뭐 예를 들어서 그 나의 어떤 교양을 위해서 뭐 듣는 거 말고요.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학원 수강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노동시장 여건상 고용정보 제공이 어렵다. 그래서 그 고용센터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권했을 때 참여하는 것도 인정이 될 수 있고요. 그 자영업 준비 활동도 고용보험법상 취업이니까 되고요. 그리고 그 고용센터 지원을 받아서 재취업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스스로 장래를 계획하는 거니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없는 게 이제 10호인데 10호는 뭐 크게 쓰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 해당 실업 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는 뭐냐면 보통은 이제 2주라고 하는 14일 주기로 해가지고요. 이러한 취업 활동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확실하게 채용 내정이 됐어요. 근데 그게 30일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굳이 그 이미 확정이 된 분한테 그 30일 안에 14로 나누면 한 2회 정도 더 오셔야 되잖아요. 요럴 필요 없다. 확실하게 취업하기로 확정이 됐다면 그럼 이거는 이제 그 회사에 확인도 할 거고 근로계약서 같은 거나 여러 가지 루트로 확인을 하겠지만 이게 맞다면은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이유는 요게 이제 시험에서 나오면 이 그 30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유도할 가능성도 크고요.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도 이 재취업 활동으로 보는가 여부에 OX도 구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5호 다섯 번째 사항을 좀 강조를 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고용보험법상 이 재취업 활동, 구직 활동으로 인정이 되는 그 10가지 기준이었습니다.